우리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걸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은 지금 현재 보직 해임 형태, 보직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동안 유일하게 사실은 해병대 안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쉴드를 쳐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받았고, 사전에 윗선의 지시에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김계원 그 해병사령관이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말을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법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위에서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통화를 받았다,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 증언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락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감에 나와가지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법적으로 이게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비루하게들 살까? 구원투수라고 하긴 뭐하고 정의를 밝히려고 하는 생존 사병이 여기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사고 때 그 해병대원 3명이 같이 그 구조 작업을 하다가 생존을 한 분이 있어요. 같이 휩쓸렸었대요. 네. 같이 죽을 뻔한 거야, 이 양반도.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수처에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고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우였던 고 최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오랜 고민 끝에 임성근 소장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24일 날 전역하고 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역하고 바로. 군대 안에서는 이 얘기 못 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얘기 나올까봐 엄청나게 위에서 아마 관리했을 거예요. 네? 마치 꼭 이런 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천안함이나 군대에서 비리 있었을 때마다 무슨 철책에서 있었던 목관어뢰 목감질에 이런 것처럼 무슨 군에서 비리를 덮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조작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게 주제로 돼갖고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군이란 조직이 그만큼 민주성 이런 거는 아예 내놓은 조직이긴 한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동참을 해줌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이분이 이거를 끝까지 이어가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회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피해자이자 직접 당사자가 이렇게 고발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조작돼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특검 트랙 안에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후다닥 때려가지고 지금 있는 사건을 검찰 안에서 종결 지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검찰이 먼저 다뤄갖고 재판부에서 끝내버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법적인 어떤 구멍을 이용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짓거리를 못하게끔 해병대 안에서도, 그리고 그 안에 동원됐던 장병들과 이걸 보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병대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집단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경찰 조직, 군인 조직, 소방관 조직 이런 데 보면 꼭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니라 조작하는 세력들을 도와가지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세월호 때 해경의 구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안함 문제 등등 여러 부분 안에서 현장 당사자들이 용기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파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나 군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해병대 동지를 비롯한
우리 군대에 가지는 신뢰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대통령실이 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개입해서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 고위급들은 다 놔두고 밑에 애들만 징계 때리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네.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밝혀진 것처럼 아직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인계받을 포항 검찰에서 빨리 자료 내놔라. 우리가 볼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좀 해주면 편치 않겠냐라는 식으로 외압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반적인 사안을 했을 때 이건 해병대 사람과 아니라 국방장관이 검찰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보다 훨씬 윗선에 있는 대통령실 이상의 아니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어떤 힘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점을 이게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홍범도 장군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홍범도 장군 80주기가 네. 25일 날 어제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이 이념 논쟁으로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지금 육사에서도 철거 중이고 심지어 국짐당 애들은 프레카드를 공산주의자라고 걸어놓고 홍범도 장군이 6.25 때 쳐들어왔다고. 네? 네. 아니 실제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타임오프인 거지. 알렉스 한처럼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전쟁 때 쳐들어왔다고까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해질했거든. 이 포지션을 해지를 했는데 오히려 국짐 쪽에 있는 애들은 아직 여기에 미몽에 못 벗어나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볼게요. 네,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및 청산리 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윤종진 차관이 참석할 거라고 했는데 장관이 와봤어요. 네, 장관이 참석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웃대가리가 하도 말을 바꾸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가까운 데서 그 지시를 받고 있는 장관놈은 윗대가리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자 이미 하청받아서 밑에 깔려있는 저반 애들은 아직 이거를 바꿔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홍범도를 까고 있는 세력들하고 홍범도 장관에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보훈처하고 나중에 또 부딪히게 생겼어요. 박민식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는 건 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확실히 믿으셔도 된다. 부끄럽지도 않나? 이 부끄러움이 뭐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는 말이 있었죠, 예전에. 아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유전자가 있나? 네. 저희가 몰랐는데 저희의 DNA와 다른 DNA를 가진 그 DNA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답니다. 염치라는 게 없답니다. 제가 보기엔 똑같은 나라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걔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살고 있는 환경 그 나라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그런 곳이? 뭐 강남 쪽이나 어디 TK, PK 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나라가 있지 않고서야 같은 시대, 같은 세대를 겪고 있고 심지어 보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념 논쟁으로 빨갱이냐 아니냐 홍범도 장관 지키자 말자 이걸로 싸우고 있던 과정에 지들이 싸움을 붙였잖아. 그랬죠. 막상 싸움을 해갖고 지금 극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있는 와중에 싸움 붙였던 놈이 자세를 바꿔버리는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와 연결해갖고도 이태원 추모식도 윤석열이 이 일당들은 네.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유가 가관이에요. 네. 왜 안 한답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는데 그 불참 이유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순수한 추모 행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이기 때문이랍니다.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지금 유가족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래요?
아니, 우리 시민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서 지금 자기들이 이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럴 거면 처음에 추모 행사 하면서 저기는 왜 했대? 분향소는 왜 지들이 차렸대? 아니 분향소도 일방적으로 차려놓고 지들만 갔잖아. 영정도 지들만. 없이 그냥 계속 며칠을 그럼 그 행위 자체도 사실 저희 그 당시에 되게 기괴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히려 야당 사람들은 와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심지어 피해자들 자체도 분향소 안에 들어오거나 영정을 걸겠다고 하는 것들을 막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1주년이 됐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조사 끝났다. 관련자에 대한 모든 조사와 처벌도 다 끝나고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 뿐이다라고 홍보하다가 외국 관련해서 개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큐멘터리 나오고 나니까 못 보게 하려고 그걸 끊고 있는 놈들이 지금 시민단체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아니지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고요. 결국은 법대로 우리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